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우는 것 같네요.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해 목마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뭐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박수. 박수식이 아닌데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네요.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고. 잘 떨어지고 있네. 특히나 서울이 대박이네요. 0.55명.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0.38명. 애기 찾기 힘든데 이 동네에서는. 근데 웃긴 게 제가 얘기했지만 관악구는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인데 애기가 안 태어나. 그럼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죄다 혼자 산다는 거죠. 1인 가구. 결혼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관악구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여러분 서울 사는데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이면 애 키우고 살 수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상경한 이제 지방러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물론 관악구도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이 워낙 비싸니까 아무래도 강남이나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을 막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저출산을 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인구가 많이 줄겠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가 많이 감소하겠죠.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도 감소하고요. 이렇게 되면 남자도 피해를 받겠지만 여자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계는 여초거든요. 여초. 그러니까 애가 안 태어나니까 전자 피해보는 거는 여자가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네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곳만 3군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요양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나 이제 다른 거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건물을 완전 허물어 버린다거나. 제가 사는 곳 시골도 아닌데 그런 일이 생겼어. 뭐 시골은 더 하겠지. 그리고 고령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깁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문제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점점 많아지는 거죠. 노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의 복지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모로 안 좋아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차피 한국의 남녀만 가지고 이 인구 구조를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해외 자본을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해외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오게 만드는 거죠. 일자리 같은 많이 만들고 비자 같은 받아서 많이 넘어오게 만들고 아니면 국제결혼 추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이나 저 필리핀, 네팔, 고려인 이런 이제 다민족 국가들을 많이 넣고 있어요. 거기에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농촌 앞으로 있잖아요. 좀 다민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어차피 젊은 사람 농사 안 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국제결혼 파이는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여성분들 많이 위협할 거예요. 여자분들 그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잖아. 결혼하기엔 부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국에 있는 여자들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는 거야. 나는 결혼 못했지만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사는 모습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동남아 쪽이 좀 많긴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일본도 늘 테고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니면 벨라루스, 튀르키엔
이런 유럽국에 이제 여자분들 많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결혼시장에서 배짱을 튕구는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배짱을 튕구지 못할 거예요. 배짱을 튕구는 순간 본인이 날아가기 때문에,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뀔 겁니다. 얘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만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폐지해봤자 국제결혼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들 힘이 없어요. 결혼 못하면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자분들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빡빡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결혼 연애 대상이 아니면 나라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잉여인간이에요. 잉여인간. 본인이 잉여인간 돼버리면 나라에서도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런 걸 막으면 막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연애 결혼 못한 여자는 많이 늘 겁니다. 엄청 늘 거예요. 그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남탓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세상은 좀 매울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본인들이 좀 비정상 행동했는지 좀 아시기 바랄게요. 자꾸 삽질하지 마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못 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개혁으로 조기 수령 조건이 달라지거나 감소될 수는 있어도 국민연금을 냈는데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연금 받는데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런 폭동이 일어나거나 각종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거 국가가 방침하는 일은 없을 테고. 사실 저는 국민연금 어느 정도는 좀 못 받는다 생각을 해요. 저도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민연금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공무원연금도 사실 받을지 안 받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이제 갓 들어가신 분들 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약간 손 놓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신입 공무원들은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분들도 약간 못 받는다는 분위기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공무원연금 만들지 말고 국민연금 똑같이 만들어서 좀 적게 내면 안 되냐고. 사실 공무원연금이 잘 몰라서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개어내거든요. 더 많이 내는데 막상 나중에 받을 때 되면 그 내는 것에 비해 적게 받아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더 손해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 나이 25살에 공무원 임했다 봅시다. 그러면 지금 정년이 만 60세인데 65세까지 연장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아마 연장될 것 같아. 그러면 40년 동안 일해야 돼. 40년이면 2064년이야. 맞죠? 65세까지 일한다 치고. 근데 65세 된다고 해서 연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받아요. 그럼 70세잖아. 그럼 2069년까지 이 공무원 연금 재정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과연 남아있을까? 공무원 연금도 사실 재정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공무원 연금도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이제 납입하는 소급 기여금으로 퇴직하신 분들 돈 메꾸고 있어요. 그런 구조야. 약간 밑빠지도 물붓기. 그래서 이게 30년, 40년까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 하나만 기대하는 건 좀 문제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야. 뭐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 가지고 나이 먹어서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많이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합니다. 개인연금도 필요하고 나이 먹어서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일자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수익 구조가 필요해. 이 댓글 다신 분들 보니까 국민연금 말고는 다른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만약 국민연금 말고 뭐 자산이 많다거나 뭐 부동산이 있다거나 아니 나이 먹어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거리가 있다거나 그랬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지. 본인이 지금 넣고 있는 게 국민연금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돼. 만약 국민연금 못 받게 되면 나 노후대비 어떻게 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설령 받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당이 안 돼. 그것만으로는 노후대비 택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인 되면 물가도 많이 오를 거 아니야.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못 받는 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이 일어나지 아직 폭동 안 일어났잖아. 생계형 범죄는 늘어납니다. 생계형 범죄. 지금도 생계형 범죄 많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생계형 범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힘든 분들이 많거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젊은 남녀 중에 빚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직장 잘리게 되면 당장 생활 유지가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성적 능력이 떨어져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쁜 짓 안 저지르고 법 테두리 안에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고 경제적 문제가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원래 정상적인 사람도 빅톡축에 시달리고 당장 경제활동이 없어가지고 공과금 같은 거 밀리고 돈에 쪼들리고 채권 추심 당하잖아.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라도 저지르고 보는 거야. 그럼 생계형 범죄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트에서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보면 이제 그 할인 상품이랑 막 진열되는 거 있잖아. 호빵이나 아니면 빵 쪼가리 이런 거 있죠. 빵 묻고 나는 그런 거 막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라면 같은 거 훔쳐간다거나 아니면 계란 훔쳐간다거나 이런 일 여러분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훔쳐가서 판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스마트 팔면 돈 되니까. 아니면 여자분들 왜 그 성무고 같은 것도 생계형 범죄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무고 범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래서 안 좋아진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자꾸 있잖아요. 생계가 안 좋아지면 나쁜 쪽으로 빠진 분들이 많이 생겨요. 원래 같으면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더 멀리 하겠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이제 버는 돈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한 분들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생계형 범죄로 빠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 국민연금 받을지 못 받을지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못 받게 되었을 경우 아니면 액수가 적었을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 말고도 별도의 연금 필요하고 개인연금 필요하고 거기다가 나이 먹었어도 내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자리 같은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